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부당 진도 나가고 활짝 연습 문제 채점 받으시고 활짝 풀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8장에서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랑 차이점은요. 얘는 셀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셀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게를 측정하는데 무게 같은 경우는 소수점 단위까지 측정하게 되면은 전부 다 다르게 나오고 그 하나하나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요. 자, 밀도 함수라고 하고요. 얘는 확률 질량 함수거든요. 그러면 큰 차이가 뭐냐면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얘가 그려지냐면 얘는요 막대 그래프의 형태로 그려져요. 근데 얘는 수치되면 연속함수의 모양으로 그려지거든요. 끊기지 않은. 그래서 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함수 값이 확률이었다고 보고 얘는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확률을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함수값들을 다 구해서 더한 게 뭐예요? 적분이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적분을 이용해서 저 넓이를 구하고 그걸 확률로 계산할 건데, 그렇다면 적분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적분으로 문제 풀려고 그러면 수투 적분으로는 안 되고요. 선택미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알려줄게요. 왜 할 필요가 없는지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넓이를 확률로 본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 그려지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삼각형 모양이 그려지겠죠. 이 넓이가 무조건 뭐여야 돼요? 확률 전체 확률은 1이니까요. 넓이가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2고 이 길이가 1이어야지 이 넓이가 1 되겠죠. 그래서 A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넓이 전체 넓이가 확률 전체 확률이랑 같으니까 이 넓이가 1이 되려면 이 변수가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구하시면 되는데요. 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여기서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가 있대요. 그걸 fx라고 한대요. 그럴 때 얘를 구하라는데 조건으로 준 게 뭐냐면요. 요거고요. 나 조건은 p 요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 때문에 y축 대칭인 거를 찾아내시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여기 그려질 거고 전체 넓이가 1이니까 각각 0.5씩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분의 3을 기준으로 요만큼의 확률을 우리가 A라고 할게요. 일단 요만큼 하자. 자, 요 뜻이 0부터 2분의 3까지 확률 요만큼의 5배가 얘와 같대요. 그럼 요만큼을 A라고 하면 얘는 5A가 되거든요. 그럼 A 플러스 5A가 0.5, 즉 2분의 1이니까 A는 12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얘는요
요렇게니까요. 어디겠어요? 요만큼이겠죠. 그 다음 y축 대칭이니까 여기도 a가 되니까 결국 구해야 될 값은 2a. 따라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첫 번째, 전체 넓이는 1이다. 그 다음에 대칭성으로 확인하셔서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면요 확률을 나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간면을 나누셔서 구간별로 미지수로 설정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어떻게 나오냐면 0부터 x까지 여기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요거예요. 그때 fx는요 자 이렇게 분기형 함수로 되어 있어요. p 이거래요. 이거 뭐예요? 자 그러면 이까지 정의된 함수니까요. 여기 생겼을 거고 얘는 직선은 직선인데 y절편이 a고 1에서 0을 지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b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2일 때 여기가 b니까 2, b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러면 여기 넓이는 얼마겠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니까 2분의 a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이를 얼마로 줬어요? 그러면 이 관계 전체 넓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6분의 4a는 1, a는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2분의 3이에요. 그럼 이 넓이가 4분의 3이거든요. 그럼 이 넓이가 4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1 곱하기 b, 2분의 1 b가 4분의 1이니 b는 2분의 1인 걸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해서 1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는 변수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각각 여러분들이 그리셔서 넓이를 통해서 그려주시는데 주로 저렇게 직선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여러 연속 확률 변수의 함수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걸 뭐라고 그러냐? 정규분포입니다. 얘는 n으로 나타내고요.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정규분포는 일반적으로 제일 유명한 실험이 골턴 보드의 실험이라고. 뭐냐면요, 나무 판때기에다가요 플라스틱을 해놓고 깔때기를 막 세워요. 그다음 여기다가 쇠구슬을 이빨이 넣어가지고 쫙 쏟아대면 쇠구슬이 쌓인 형태가 가운데로 몰려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 모양의 형태이고 요 가운데로 몰려있고 요 가운데를 평균값으로 잡을 수 있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정규분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규분포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성질은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그래프고요. 요 대칭 축 있죠? 요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0.5, 이쪽으로 0.5의 확률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서 가지고요. 그럼 이 평균의 영역은 뭐냐? M은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위치고 얘가 대칭 축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얘는 생김새를 결정해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같으면 평균이 달라도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생김새를 결정하는데 표준 편차가
크다 또는 작다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표준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퍼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래프의 모양이 낮고 펑퍼짐해요. 표준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모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요 뾰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요 두 그래프를 보고 누구의 더 표준편차가 더 작나요? 누구의 표준편차가 크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다면 얘가 더 낮고 펑퍼짐하니까 얘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얘네들이 대소관계를 물을 수가 있으니 요거까지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 표준편차, 정기분포 그래프에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얘 식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절대 외우실 필요 없으세요. 요 그래프가 얘예요. 그래서 얘를 적분한 값이 요거거든요. 근데 얘를 적분하려니까 우리가 미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적분해서 나온 정적분 값을 표로 만들어 놓고 얘를 표준화시킨 게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르냐? 표준 정기분표예요. 오, 이때 확률 변수를 Z라고 나타내는데 Z가 뭐냐면요. 확률 변수 X를 평균으로 빼서 표준편차로 나눈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정기분포는 자, 여기다 평균이면 대입한 거니까 n-1이라 0이고요. 표준편차는 1을 따르는 정기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기분포라고 부르고요. 이걸 표준화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 표준 정기분포의 요 그래프의 적분값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게 표준 정기분포 표거든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놓고 요 값이 Z고요. 이게 확률 값이에요. 그럼 1.0, 1.5, 2.0 이렇게 해서 확률을 줄 거거든요. 근데 딱 한 학교만 얘를 0.0부터 9.9까지 A4용지 한 장으로 정기분포 전체를요 시험 때 나눠줘서 이걸 찾으라고 하는 학교가 한 학교가 있어요. 업성고. 그래서 업성고는 문제에 얘를 안 줍니다. 이렇게 표를 시험 때 하나 주고 필요한 걸 직접 찾아서 골라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찾는 연습하시는데 뭐랑 똑같냐면요. 상용무급표랑 같아요. 수험 때 했던 거 그냥 그거 읽는 거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럼 저 Z 가지고 이제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 보면요. 일단 Z의 의미입니다. Z의 의미는 보시면요. 표준 정기분포표가 표준 정기분포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럼 Z가 A보다 크다. A가 양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A라는 점이 여기 있을 거거든요. 이거보다 큰 부분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 정기분포표를 보면요. Z가 A인 값이 확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이 누굴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 0.5에서 이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또는 예를 들어서 Z가 A보다 작을 때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이 요 P라는 확률이잖아요. 그 요만큼 얼마겠어요? 0.5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더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 정기분포 그래프를 꼭 그려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기준값이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또는 그거보다 작은 건지 큰 건지를 하나하나 따지시면서 이 정규분포표에 이용하셔서 얘를 구하셔서 0.5에서 얘만큼을 뺄지 아니면 얘를 구할지 아니면 여기다 0.5를 더할지 아니면 B부터 A까지 구해서 얘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해서 더할지를 여러분들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제를 몇 개를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연속 확률변수 Z는요 정규분포 얘를 따른대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10이란 얘기입니다. 그때 PZ 0.2119일 때 M의 값은 자 이때 정규분포 표를 어떻게 줬냐면요 0.6 0.7 0.8 0.9로 줬고 0.2257 0.2580 0. 이렇게 줬어요. 그럼 봅시다.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Z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5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50이 여기 있을지 50이 여기 있을지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50보다 작으면 요만큼이거든요. 그럼 0.5보다 훨씬 크겠죠. 근데 그 값이 0.5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가 아니고 어디다? 50이 여기라는 얘기예요. 요만큼이 0.219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만큼은 0.5에서 0.2119를 뺀 값이거든요. 그럼 1, 8, 8, 2 0.2881이고 여기 쓰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러면 Z가 0.8이고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확률변수 50 평균에서 50을 빼고 표준편차 15로 나눠준 값이 얘란 얘기겠죠. 그럼 8은 M은 그래서 이게 58이고 값이 답이 58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Z의 의미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이만큼 벌어진 정도 있잖아요. 그거를 표준편차로 나눈 거 그게 Z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알아두셔야 돼요. 표준화시키는 방법 또는 요거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자, X라는 확률 변수가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 다음에 Y라는 확률 변수도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정규분포는 요거래요. 이때 P 더하기 P는 2분의 1이래요. 이때 이 Y 값을 구하는데 정규분포를 이번에 어떻게 줬냐면 1.0 1.5 2.0 2.5 0.3414 그 다음에 0.433 0.477 0.4938 그럼 얘부터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얘부터 구하면요 4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4만큼 벌어졌죠.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나눈 거 표준편차 나눈 값이 3분의 1 그럼 Z
그만큼은 Z가 3분의 4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 그려봅시다. 얘 M이고요. 자, 그러면은 자, 3분의 4보다 요 사이네요. 요 값이네요. 자, 그럼 얘는요, 8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근데 8보다 크대요. 그럼 8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0.5를 이거 혼자만으로 넘잖아요. 그래서 8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이만큼이에요. 그때 얘랑 합쳤을 때 값이 얼마냐?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요만큼 벌어진 Z값도 얼마라는 얘기예요? 3분의 4예요. 그 뜻은 여기 확률이랑 여기 확률이 같아야 되니까 요 Z값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8 빼기 M을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 3분의 4니까 8 빼기 M이 우리가 3분의 4 표준편차라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8 플러스 3분의 2 표준편차는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8 플러스 3분의 2 알파 빼기 M 분의 표준편차 요걸 구해야 되니까 Z가 자, 8 빼기 M이 뭐였어요? 얘였죠. 그럼 얘를 3분의 4 시그마로 바꿔주면 이 시그마분의 시그마니까 Z가 2라는 거 알죠? 그럼 2는 여기네요. 그럼 요만큼이 0.4772예요. 근데 그거보다 작은 확률이니까 여기까지 다 더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0.5를 더해서 0.9772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요 정규분포 내용이고요. 요거보다 더 어렵게는 내신이 잘 안 나와요. 수능이 한 요 정도 나오고 내신은 요거보다 훨씬 쉽게 나올 겁니다. 대신에 포인트가 딱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자. 그다음 두 번째 표준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확률 변수가 평균보다 큰지 작은지를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그 변수보다 작은 부분인지 큰 부분인지를 꼭 확인해 주셔서 범위 확인하기.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은 쉬운데요. 그거 어떻게 변수 잡고 그 표준화를 어떻게 시킬지 여기가 포인트니까 얘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이 표준화는 뒤에 10장이랑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되시겠어요. 근데 요 연속 확률 변수에다가 이항 분포를 접목시키기도 하거든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배웠던 이항 분포가 시행 횟수 확률이잖아요. 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고 할 때 그때 이항 분포에다가 정규 분포를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동일 시행의 확률로 나올 거고 이항 분포의 내용인데 항상 요 단서가 있거든요. 시행 횟수는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이용하는 거구나.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예를 들어서 더하기 쭉 가서 더하기 요걸 구하라고 줬어요. 단 이렇게. 자, 봅시다. 자, 시행 횟수가 몇 번이에요? 100번이죠. 우리가 찾을 확률은 0.9772. 0.9772. 100번이니까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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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100.
요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기분포로 구하면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16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정기분포가 20이고요. 우리는 22부터 100까지니까 22가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 부분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자, 요 길이가 얼마예요? 2죠. 22 빼기 20을 표준편차 4로 나누면 Z가 2분의 1이 되고 그 값을 요걸로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의 확률이 0.1915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부분은 요거란 얘기겠죠. 그러면 0.3085가 요 부분의 확률이 되고 요게 이 값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로 나왔을 때 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는데 기준은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표현을 줄 겁니다. 충분히 크다라고. 그럴 때는 얘를 가지고 이항분포를 찾으시고 그걸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으신 다음에 그걸 정기분포에 적용시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9장 연속 확률 변수고요. 계산을 하실 때 꼼꼼히 하셔야 되고 요새 계산 실수가 많이 나요. 이거 조심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장 연습 문제부터 확인을 받으시고 이제 끝나신 분은 9장 기본으로 넘어가 주시면